두 명인데 여기 11-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니면 뭐 외질문일까요? 11번은 특별히 뭐 정해진 적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대입해서 찾는 수밖에 없고 11-1번을 그때 아마 풀어줬을 테니까 11-2번을 한번 풀어줄게요. 더하기 2y 3z 너는 18.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 입장에서 될 수 있는 게 x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x가 최대 가장 큰 경우에는 5까지 가능한가? 아니 올해 3까지 가능한가? 자, 너가 3이 되면 2y 더하기 3z가 3이 돼야 되죠. 그럼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정수 순서쌍은 0, 1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 0, 1 가능하고 2가 되면 너 더하기 너가 뭐가 가능하냐면 8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근데 보시다시피 Z는 3Z는 3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서 Y가 Z가 0이면 Y가 될 수 있는 게 4고 너가 1이 되면 3의 배수고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보면 Y가 정수가 안 나오죠. 2가 되면 괜찮죠. 그럼 너 2가 되고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x가 1이 되면 y 더한 게 1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어차피 보니까 z가 정해지면 y가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x 다음에 z가 될 수 있는 것들만 고르셔도 됩니다. 2y가 되려면 요 3z를 13에서 뺀 13-3z가 짝수가 나와야 되죠. 즉 3z는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즉 z는 홀수가 나와야 돼요. z가 될 수 있는 거는 1, 3까지밖에 안 되네요. 5가 되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2개 나와요. 마지막으로 x가 0이면 18인데 이번엔 얘가 짝수가 나와야 되죠. 즉 z가 0, 2, 4, 6까지 되죠. 6이 되면 y가 0이 되면 되니까 4개 나오고 2개 나오고 2개 나오고 1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서 세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다음에 43번 봅시다. 서로 다른 7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4320개라면 7개의 알파벳 중 자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니?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7개 중에서 자음이 몇 개인지를 구해달라고 했고 보니까 선지를 쓱 봤더니 자음이 1개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한쪽 끝에 오는 게 4320. 그러면 자음을 X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음이 7-X개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인 거니까 양쪽에 모음이 오는 개수가 7에서 7팩토리얼에서 4320을 뺀 즉 요게 뭐가 되냐면 양쪽에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예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양쪽 끝에 모음을 한 개씩 나열을 하시고 7 빼기 x, 6 빼기 x겠죠. 곱하기 사이는 그냥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4320이 어떤 숫자지? 7팩 곱하기 6인가? 6팩 곱하기 6인가? 그죠? 720 곱하기 6인 것 같은데. 맞아요? 6 곱하기 6팩이에요. 이렇게. 넌 7 곱하기 6팩이고. 근데
5팩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너는 이렇게 되고 36? 넌 76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끝이네요. 짠. x값 나오죠? 너가 3 곱하기 2겠지 뭐. x는 4가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46번. 아, 그래요? 답이 잘못 나왔다는 게 오타, 얘가 문제가 오타니 아니면? 응. 그래. 한번 볼까? 아, 그럴 수 있죠. 한번 볼게요. 원 위에 n개의 점이 있고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45개래요. 이들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얼마인가? 일단은 직선의 개수가 45개라고 했는데 원 위에 n개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3점 이상이 일직선상 위에 있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원 위에 3점이 일직선상 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n개 중에서 서로 다르게 2개를 고른 이만큼이 45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얼마지? 10c인가? 10c죠, 10c. 그러니 n값은 10이 나오고 얘를 가지고 삼각형의 개수 만드는 거니까 10, C, 3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10, 9, 8, 3, 2, 1, 4, 3, 120이죠. 답이 3번입니다. 3번. 혹시 답이 잘못됐으면 3번으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50번. 자, 8개의 A와 4개의 B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12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는 얼마인가? 50번 나름 상당히 유명한 문제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자, B는 연속해서 나올 수가 없고요. B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첫 자리 문자가 B면 마지막 문자는 반드시 A로 끝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만약에 B로 시작하면 총 12개죠. 2, 3, 4, 5, 6, 7, 8, 9, 10 A로 끝나야 되고요. A로 시작하면 뭐 뒤에는 상관이 없죠. A로 끝날 수도 있고 B로 끝날 수도 있고. 즉 뭐만 안 되냐면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것만 안 돼요. 맞아요? 즉 나 같으면 전체 가를 만족하는 전체에서 빼기 얘를 빼줄 것 같다고.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걸 딱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B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끝났네. 그럼 해볼게. 자, 가를 만족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웃해도 되는 A를 먼저 나열하는 게 좋습니다. A 4개를 나열을 할게요. 8개를. 아, 8개 언제 다 써, 이거? 6, 7, 8. 자,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B를 끼워 넣습니다. 그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가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예요. B끼리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다와 동일한 조건, 즉 이웃해도 되는 A를 나열을 했고 사이사이 9자리에다가 4개의 B를 끼워 넣는 9, C, 4가 되고, 자, 요거에서 뭘 빼줄 거냐면 맨 앞뒤로 A가 나오는 경우, 즉 여기에 B가 없고 여기에 B가 없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즉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제 9자리가 아니라 7자리로 바뀌었네요. 7C4를 빼시면 끝.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가번 조건을 만족시킨 전체에서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만 뺀 거예요. 이렇게. 6번으로 아마 안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6개를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각 바구니에 공은 1개부터 3개까지 넣을 수 있고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바구니죠. 자, A, B, C, D, E 바구니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빨강 그리고 파랑을 집어넣을 거예요. 파 6개고 빨강이 3개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은 넣을 수가 없대. 즉 빨간 공은 바구니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요. 즉 여러분이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A, B, C, D, E에다가 빨간 공을 적당히 넣고 나서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파란 공을 집어넣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거꾸로 파란 공을 먼저 집어넣고 조건에 맞게끔 빨간 공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너부터 너까지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먼저 정하고 공의 개수에 맞춰서 빨간 공인지 파란 공인지를 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히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편할까? 내 말 잘 듣고 있니? 자, 빨간 거 먼저 맞춰서 파란 거 넣는 거. 거꾸로 파란 거 먼저 맞춰서 빨간 거 넣는 거. 마지막으로 A, B, C, D에 들어갈 각 공의 개수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공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해. 그것도 나중에 풀다 보면 사용되는 기법인데 셋 중에 뭐가 제일 편할까요? 뭐가 제일 편해? 누가 제약이 제일 많아? 빨간 거는 2개 이상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빨간 건 무조건 1개씩만 들어간다며. 즉 빨간 공을 1개씩 먼저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나서 조건에 맞춰서 파란 공을 넣는 게 훨씬 편하죠. 즉 일단은 너를 고르는 가지수가 5C3입니다. 빨간 공이 들어갈 3개의 바구니를 골랐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넣을 건데 반드시 D와 E에는 파란 공이 1개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총 1개부터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네가 비어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 몇 개가 남냐면 4개가 남아요. 이 4개를 얘네한테 적당히 나눠주시면 된다고. 근데 4개를 나눠줄 때 다 1개씩이니까 하나에 내가 3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해. 즉 4개를 적당히 쪼개셔야 됩니다. 2개, 2개 쪼갤 수도 있고요. 2개, 1개, 1개 쪼갤 수도 있고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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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쪼갤 수도 있겠네요. 됐죠? 자, 2개, 2개 쪼개면 5개 중에서 2개, 2개 줄레들을 고르면 되겠지? 5C가 되겠죠? 더하기 2개, 1개, 1개는 먼저 2개를 줄레를 하나를 고르고 5C1 남은 4명 중에서 1개를 줄레들 2명을 고르시면 돼요. 4C2 더하기 얘는 1개씩 줄 4명을 고르면 되죠? 5C4가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너가 10, 30, 5, 45, 450개 나오네. 10, 5, 6, 30, 40, 45, 10, 450.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과제설까지 마쳤고 오늘 원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원순열 재밌어요. 자, 재밌다고 해도 전혀 안 믿겠죠? 자, 원순열 봅시다. 우리가 요 확률과 통계 첫 이제 시작이 원순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원순열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경우의 수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원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어떤 원탁에 원에다가 뭔가를 나열하는 방식.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는 직순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하던 일반적인 순열은 예를 들면 사람 4명을 일직선으로 나열하는 방식. 근데 일직선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A, B, C, D를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90도를 회전을 시켜서 요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경우의 수예요. 왜 같은 경우의 수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다르려면 여러분이 말로써 달리 표현할 수 있어야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와 C가 마주보고 A의 오른쪽에 B가 있고 A의 왼쪽에 D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준은 A를 기준으로. A가 앉아있는 입장에서는 A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른편에 B가 있을 거 아니야. 왼편에 D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왼쪽에 B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이 D죠. 너의 오른쪽이 B고 너의 맞은편이 C입니다. 헷갈리면 C를 기준으로 보든가. C의 맞은편이 A, C의 왼쪽이 B, C의 오른쪽이 D예요. 자, 이 상황도 볼게. 약간 돌려서 보시면 C의 맞은편에 A, C의 왼쪽에 B, C의 오른쪽에 D가 놓이게 됩니다. 즉,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여러분이 말로써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원순열의 상황은 이와 같이 이 네 자리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된 상황과 이렇게 나열된 상황이 서로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사실은 네 가지 경우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네 가지가 다 다른 자리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4팩토리얼이 돼야 돼. 왜냐면 여기 나열한 거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네 가지마다 같은 한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4팩토리얼로 하지 않고 그 네 가지 경우마다를 한 가지로 묶어서 네 개마다 하나가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해서 일치한다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 교재 5페이지 한번 펼쳐볼까? 5페이지 잠시만 한번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3번에 맨 끝에 괄호 보세요. 괄호. 괄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회전하여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4번 맨 끝에 보세요. 괄호. 단, 회전하여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전에서는 항상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내신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1번, 2번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뭐 회전해서 일치한 게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서 없는데 실전에서는 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여러분이 도형이 겹쳐지게 되면 포개어지게 되면 다 같은 상황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4팩토리얼 가진데 보니까 얘가 돌려서 봤더니 A가 있을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셋, 네 군데라서 총 네 군데마다 같은 경우의 수라 4분의 4팩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혹은 4팩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순열의 상황이에요. 근데 원순열이 이런 것만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원순열이라고 부르냐면 지연아 확통 처음이라고 안 했니? 원순열 어려운데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이거를 내가 온도를 높였더니 애들이 잘 자는 것 같아. 아닌가? 졸리면 세수하고 오세요. 자, 이 상황과 보통 원탁을 여러분이 볼 일이 잘 없죠. 탁자는 보통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내가 A, B, C, D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사실 이 네 자리가 여기서는 이 네 자리가 구분이 안 갔어요.
A 입장에선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어디를 앉아도 사실은 한 가지 경우의 수인 거야. 빈 원탁에 와서 앉는 입장에서는. 그지? 근데 여기는 어때? 분명히 한쪽 모서리가 길고 한쪽 모서리가 짧기 때문에 두 가지는 구분이 돼요. 근데 너와 너는 구분이 안 되죠. 너와 너도 구분이 안 돼요. 즉, 이 상황과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은 요겁니다. 너가 C의 왼쪽에 B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D가 되겠죠. 이렇게. 자, 너와 너도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원래 4명이니까 4팩일 텐데 잘 보시면 두 개가 같아요. 두 개마다 같으니까 2분의 1 된다고.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로 같아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이 회전한 거냐면 정확히 4분의 1 회전했죠. 이렇게 A가 저 A라는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원이 4분의 1바퀴 돌아가면 원래 것과 같아져요. 이 4분의 1 회전을 여기다가 전체 경우의 수다가 그냥 곱하시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구해집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너가 여기로 온 거잖아. 즉 A가 어느 자리로 왔냐면 C의 자리로 왔잖아. 자, 이만큼은 2분의 1 회전이죠. 그죠? 딱 반바퀴 돌면 돼요. 그러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아지고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되게 쉬워요.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림이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생긴 탁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총 9명이죠. 이들을 여기에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일단 전체 나열하는 가지수는 원래 9팩토리얼 가지인데 보니까 이 도형을 얼마만큼 회전시킬 때마다 같아져요? 3분의 1 회전시키면 같아지죠. 즉 A 입장에선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다 같은 경우에 세 가지마다 같은 경우고 곱하기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만큼을 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없는 경우의 수들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 같은 한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요거는 관점을 우리가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로 바라보는 거고, 자,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은 뭐가 있냐면 똑같이 4명이 보통 요새 4명이 한 가족이라고 치면 우리가 식당을 왔어. 근데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4명 있겠죠? 4명인가요? 그래, 지원이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나밖에 없네? 왔어요. 근데 의자가 4개가 있어. 그럼 이 의자 4개 중에서 보니까 딱히 4개가 구분이 가지는 않아. 그러면 지원이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어딘가를 앉을 때 고민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하겠죠. 왜? 어디를 앉아도 똑같으니까 고민을 하면 바보예요. 어차피 고민을 안 하게 돼 있다고. 이거는 지금 뭐 여기 화장실이 가까운데요?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 상황 딱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느 것도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여기를 앉나. 경우수 자체는 그냥 나는 원탁에 앉았다라는 한 가지 사실이라고. 맞아요. 그게 한 가지 경우수야. 근데 내가 앉았어. 지원이가 와서 앉았으면 동생이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여기? 남동생이야? 언니가 앉았으니까 언니 옆에 앉아야지? 아니면 뭐 언니랑 마주보고 앉아야지? 언니 오른쪽에 앉아야지? 언니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앉아야지? 열받으니까 이쪽에 앉으면? 왼손잡이 왼쪽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앉아서 밥 먹으면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이 세 자리가 다 구분이 돼요. 즉, 얘 입장에서는 앉는 순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이라고 부른다고.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딱 앉는 순간 이 탁자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앉아있으면 사람은
어떤 구분이 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너의 맞은편, 너의 왼쪽, 너의 오른쪽 100명이어도 너의 왼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왼쪽으로 99번째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기준이 생기는 순간 나는 다 다른 자리입니다. 즉 얘 입장에서 앉을 수 있는 게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 부분이 기준의 개수고요. 이게 그 기준이 생기고 나서 나열하는 개수예요. 자, 요 방식은 뭐라고 부르냐면 n팩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불러요. 요게 전체 가지수고 요게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들의 비율입니다. 물론 둘 다 n-1팩인 거 나도 알아. 근데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다니까. 이거는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나열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전체 개수 그냥 딱 때린 다음에 돌아가는 것마다 같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각각이 장단점이 있다고.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자, 이 방식은 언제 굉장히 장점을 발휘하냐면 내가 나열되는 개체끼리 얘는 써줄게. 나열되는 대상 간의 관계가 존재할 때 그때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있어. 또 원탁이 있어. 맨날 원탁이야. 이번에는 6명이 앉아요. 근데 A, B, C, D, E, F야. 이 중에서 A, B는 왼수입니다. 그래서 이웃해서 절대 앉질 않아요. E, F는 커플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앉고 싶대. 얘네는 뭐 그냥 아무렇게 앉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럼 너네가 이거를 여기다 자유롭게 나열하고서 뭐 원탁이니까 6분의 1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자유롭지가 않아. 애초에 자유로이 나열을 못해. 처음부터 6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씩 나열을 해야 되겠지. 근데 누군가를 나열하는 순간 이 원탁은 더 이상 원탁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얘는 이제는 그냥 다 5개의 자리가 구분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6개 중에서 누군가를 먼저 나열을 해야 돼. 누구를 먼저 나열할까? E 또는 F를 무조건 나열해야 돼요. 왜 E 또는 F를 나열해야 되는 거야? E와 F는 서로 마주본다라는 건 아주 강한 제약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예컨대 A가 여기 앉았어. 그럼 B는 여기만 안 앉으면 돼. 세 군데는 앉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어때? E가 여기 앉았어. 그럼 반드시 F는 여기 앉아야 돼요. 제약이 아주 강하다고. 어떤 조건이 제약이 더 강한지를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EF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럼 E가 먼저 왔다 쳐. E가 고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E가 나열되는 가지수는 한 가지다. 자, E가 나열됐어요. F는 어쩔 수 없지. 한 가지지. 마주보면 여기밖에 안 되는데. 자유가 없는 데는 노예예요, 노예. 자, 얘는 이웃하면 안 된대. 자, 근데 그 중에서도 A라는 녀석이 앉는다고 칩시다. A를 먼저 나열을 할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중이니까. 자,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B 입장에선 그 이후에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같니, 다르니? 같아, 달라? 다시. A가 여기 앉으면 B가 앉을 수 있는데 몇 군데? 2군데. 여기 앉으면 2군데. 여기도 2군데. 여기도 2군데. 즉, A가 어디 앉든지 알 바가 아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지마! 고백 법칙이라고 부른다. 구박구박. 자지마. 자. 근데 만약에 8명이었다. 그러면 여기 하나씩 더 들어가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A가 여기에 앉는 것과 여기에 앉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왜? 여기 앉으면 B가 앉을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이고 여기 앉으면 하나, 둘, 셋이니까 아, A 입장에서 4가지와 2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라고. 이런 부분이 진짜 필수적이라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줄줄줄 나랑 개 쉽지. 5배 법칙인데. 그럼 하면 되지 이제 그냥. 뭐야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나머지는 자유예요. 이렇게 들어간다.
됐어? 요 정도만 해도 돼, 지금. 나중엔 저 정도까지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내가 무슨 상황에서 구분해야 돼. 그렇다고 막 케이스를 다 나누는 거는 바보죠. 왜냐면 내가 안 나눠도 되니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어떨 때는 그냥 곱해도 되고 어떨 때는 곱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지금. 그죠? 끝났죠? 자, 또 해볼까? 우리가 요거는 나열된 대상 간의 관계가 존재할 때였고, 아까는 그럼 나열된 대상 간의 관계가 딱히 존재하지 않을 때 그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나 좀 풀어볼까요? 자, 쉽습니다. 1번 보세요. 눈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6명이죠. 딱 봐도 돌아가면 같아지는 도형이야. 얼마마다 같아져요? 정확히 2분의 1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60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다. 굉장히 쉽죠. 그죠? 얘는 나열되는 대상 간의 관계가 없죠. 그지? 밑에도 어때? 정오각형이야. 10명이 둘러앉는데. 보니까 5변이 서로 다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전체 10팩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겠죠? 회전에서 같아지는 만큼. 자, 근데 요거 한 번만 구분해볼까? 봐봐. 2번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정육각형이야. 근데 이 좌석 배치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좌석이 여기에는 한 자리씩 있고 이렇게는 두 자리씩 있어. 그럼 이 경우에 전체 경우의 수 자체는 9팩이고 근데 육각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무지성으로 6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죠. 왜? 아, 여긴 한 자리짜리 좌석이고 여긴 커플석인데 같니?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2인석, 여기는 1인석. 다른 경우죠. 즉, 요 6개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니니, 니가 같고 니니, 니가 같은 걸로 봐서는 아, 너도 역시 3분의 1 회전할 때마다 즉, 이 부분이 3분의 1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얘는 그래서 면밀히 보라고. 아, 둘. 아, 괜찮다. 그냥 5분의 1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될까? 뭐라고 돼 있니, 지금?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칠한대. 즉, 영역도 7개, 색도 7개입니다. 맞아요? 그럼 원래 전체 가지수는 몇 개야? 7팩인데 도형을 보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겠어? 3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거 혹시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웃해서 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를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낼까? 색을 7개로 낼까? 아니에요. 내신에선 색을 6개, 색을 5개 이런 식으로 낸다고. 색이 6개가 되면 반드시 한 색은 2번 이상 칠해야 되지. 그럼 이웃한 두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게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요. 거기까지는 지금은 당장 알 필요는 없지만 거기까지를 나중에 보셔야 된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겠어? 보니까 어때? 그림을 봐. 영역이 6개, 색도 6개, 칠하는 가지수는 원래는 6팩토리얼 가지. 근데 보니까 얼마마다 같아져요? 그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거 180도 돌리면 같아지는 거야. 이것도 뭐 육각형이니까 6으로 나눈다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형이 얼마만큼 돌아갔을 때 같아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확히 2분의 1이죠. 굉장히 쉽죠. 이런 것들이 이제 n팩 곱하기 n분의 1의 형태이고 그럼 너네가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에서 10팩 곱하기 얼마, 10팩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다 써주세요. 그냥. 어차피 10팩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지원이 컨디션 좀 괜찮니? 괜찮다고 하지만 여전히 훌쩍거리는구나.
태연이 풀었어. 얼마 나오죠? 5분의 1 나오죠? 5분의 1. 그죠? 아니, 5 나오죠? 5. 최소분의 최대니까. 그죠? 자, 일단 A는 5개마다 같아진단 말이에요. 5분의 1마다. 그래서 A는 10팩 곱하기 5분의 1인 거고, 옆에 있는 B는 2분의 1 회전할 때마다 같아지죠? 10팩 곱하기 2분의 1인 거고, 그 밑에 있는 것도 10팩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리고 C도. 자, D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순열이 아니죠. 회전해서 같이 일치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10팩까지예요. 제일 작은 게 A, 제일 많은 게 D가 됩니다. 자, 6번은 어때요? 얘가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예시다. 그지? 자, 정육각형이긴 하지만 12명의 사람을 앉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2명씩 앉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1명, 2명, 3명, 다시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앉히고 있어. 그럼 전체 12팩토리얼 가지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게 맞아요? 정확히 2분의 1을 곱하는 게 맞죠? 절반마다 같아지죠? 2분의 1 회전할 때마다 이 도형이 다시 같아집니다. 7번은 뭐겠어? 14명이래. 14팩토리얼 곱하기 역시 2분의 1이죠? 절반이죠? 3번에 있겠죠? 그냥? 자, 8번은 조금 특이합니다. 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서로 합동인 5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놀이판이 있는데 각 원의 중심은 정사각형의 4꼭지점과 2대각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5개의 돌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개의 원 안에 각각 1개씩 올려놓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단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가 이렇게 5개예요. 이렇게 5개인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는 같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5개 중에서 일단 3개를 골라야 되겠죠. 자, 5시3을 합시다. 보니까 5시3을 하고 나면 2개는 자리가 비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는 자리가 이제 차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원순열이니까 돌아가서 같아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3개 중에서 우리가 가운데를 채우는 방법도 있고 가운데를 비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가운데를 비운다면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바깥에다가 A, B, C를 나열하는 것과 똑같아요. 잘 보면 얘는 비어 있죠. 비어 있음. 근데 이 비어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개체로 볼 수 있죠. 즉 이렇게 4개를 나열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즉 4팩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4개마다 돌아가면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를 놓는 경우. 그럼 가운데에 들어갈 녀석을 고르셔야 됩니다. 3C1이 될 것이고, 자, 3C1을 하고 나면 가운데 편의상 A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BC가 남고 너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음. 그럼 이 상태에서는 사실 너를 나열하고 곱하려면 얘네끼리 개체가 같기 때문에 살짝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를 먼저 여기다가 넣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우리는 원탁이 4자리인데 B가 여기 앉았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한 가지예요. 자, 얘는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얘는 이걸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정 가운데인데 돌아가서 여전히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뭔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대칭성이 항상 깨지는 건 아니에요. 얘는 안 깨집니다. 그래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자, 이때 B를 기준으로 삼았으니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3가지죠. 곱하기 3끝 이렇게.
답은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할만해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마주보거나 이웃하거나 얘네가 조금 어려운데, 한 두 문제 정도만 하고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9번, 그 다음에 10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10번 풀어보세요. 얘는 한 명씩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제약이 많은 거 먼저 나열한다고 했죠? 9번, 10번. 9번은 엄청 쉽고 10번은 걔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엄마가 없다고? 진짜네. 허허. 이럴 수가. 빨리 넣어주세요. 그러네. 너무 속상하네. 자, 보겠습니다. 9번은 부모 중에서 한 명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아빠를 먼저 나열해 볼까요? 먼저 나열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엄마가 이웃하게 올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예요. 어느 쪽으로 오든지 간에 나머지 나열되는 방식은 4팩토리얼까지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48가지가 될 거고,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아들은 아빠의 왼쪽, 딸은 엄마의 오른쪽, 그죠? 그러면 아들과 아빠, 딸, 엄마 이런 식으로 이웃해야 되는데, 이웃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예컨대 먼저 앉았으면 한 가지죠. 아빠가 나열될 수 있는 위치는 두 군데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왼쪽이니까 여기가 아빠입니다. 아빠. 즉 한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딸과 엄마가 이웃하게 앉아야 되는데, 애초에 앉을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밖에 없냐면 하나, 둘, 세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딸과 엄마를 세트로 나열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곱하기 그냥 3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두 명이 남으니까 2팩토리얼 할머니 할아버지 나열하시면 되겠죠. 답은 6가지가 되겠네요. 답은 5번에 있죠. 그죠? 됐나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마저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 재밌죠? 자, 아까 우리 10번까지 했죠? 11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8개의 구멍에 각 한 개씩을 넣을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강, 파랑 두 개의 구슬은 한 변 앞에 이웃한 두 구멍에 각각 넣으려고 합니다. 각 구슬을 넣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 변 앞이라 함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넣든지 요렇게 넣든지 요렇게 넣든지 요렇게 넣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는 넣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당연히 빨강과 파랑을 먼저 넣겠지, 그지? 빨강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딘가 들어갈 때
이 8자리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구분이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잘 보세요. 자, 여기랑 여기는 다른 자리다, 같은 자리다? 다른 자리다. 모서리 기준 왼쪽 자리, 모서리 기준 오른쪽 자리. 두 자리는 분명 다른 자리예요. 이건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이외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얘랑 얘도 같고, 얘랑 얘도 같고, 얘랑 얘도 같고, 얘랑 얘도 같고, 이런 식으로. 즉, 빨강 입장에서 처음에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의 개수가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랑은 이웃하게 와야 되죠? 한 가지죠. 곱하기 나머지는 6가지지 뭐 600. 나머지는 자유롭다. 이렇게. 처음에 왜 2를 곱했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빨강이 처음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왼쪽에 놓이는 경우와 오른쪽에 놓이는 경우가 다르다입니다. 1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8개의 의자인데 여학생 넷, 남학생 넷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모든 남학생은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과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요. 즉 어떤 상황이 안 된다는 거냐면 남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남학생 3명 이웃하면 가운데 있는 남학생은 양 옆에 여학생이 없죠. 어쨌거나 양쪽에 여학생이 있진 않더라도 최소한 한쪽에는 여학생이 앉아야 된대. 근데 어떤 여학생은 2명의 여학생과 이웃해서 앉는데요. 어떤 여학생이라 함은 즉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자, 어떤 여학생 3명은 이런 식으로 이웃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면 나머지 여학생 1명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당연히?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는 거 보이니? 왜냐면 예를 들면 여학생이 여기로 와. 그러면 남학생 3명이 이웃하죠. 여학생이 여기로 와도 남학생 3명이 이웃하지, 그지? 남학생 3명이 이웃하면 안 돼요. 여학생 3명이 이웃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식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 4자리가 여학생 자리고 요 4자리가 남학생 자리인데 누가 봐도 얘가 좀 특별하죠. 요 자리가 되게 특별해. 그래서 나 혼자 왕따 당할 여학생을 고릅니다. 4C1이죠. 이렇게. 그리고 걔를 요 8자리 중에서 앉힐 건데 얘가 먼저 그냥 와서 앉았어요. 기준이 됐어. 그러고 나면 나머지 여학생 3명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너랑 마주 보면서 이렇게 3명이 앉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여학생을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가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4자리는 이제 구분이 잘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4팩인 거죠. 답은 4, 3팩, 4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학생, 여기가 남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빰빰빰빰빰. 13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까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되게 쉽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김치만두를 선호하는데 김치만두가 요새 생각보다 맵더라고. 그래서 한 3개 이상 먹으니까 매워서 못 먹겠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매웠나? 김치만두가 원래 이렇게 매운가? 그러니까. 그래서 김치만두 한 판을 호기롭게 시켰다가 밥 먹고 너무 매워가지고 막 못 먹고 배탈 나고 와이프는 1개 먹고 매워가지고 안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고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6명이 선택한 후에 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앉는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애초에 의자에다가 이름을 아니면 요 의자 앞에다가 각각 만두를 갖다 놔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고기만두 하나 갖다 놓고 고기만두 갖다 놓고 고기만두 갖다 놓고 김치만두 갖다 놓고 김치만두 갖다 놓고 김치만두 갖다 놓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배열 자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나열한다고. 사람이 만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두가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럼 여기다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6팩에다가 어떻게 해도 돼? 얼마 곱하면 돼? 그림을 봐. 내가 지금 고김이라고 써놨는데 저렇게 쓰고 났더니 원탁이 일반적인 원탁에서 조금 달라졌죠. 어떤 원탁이 됐어? 정확히 3분의 1씩 같아지는 원탁이 됐죠? 이렇게. 이거를 선택하고 나서 나열하는 방식에 비해서 풀이가 좀 간결하죠. 이런 식의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도 좀 연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얘는 간단하지. 8명인데 학생 4명은 이웃해서 앉는데 학생 4명을 일단은 나열을 해놓고 특정한 선생님 2명은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아까 요 12번 여학생 남학생 문제 풀었듯이 4명의 학생을 먼저 학생석을 정합시다. 자, 일단은 이쪽을 학생석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은 선생님들이 앉는 자리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4자리를 고르나, 이렇게 4자리를 고르나, 이렇게 4자리를 고르나, 이렇게 4자리를 고르나, 학생 4명이 서로 이웃하고 선생 4명이 서로 이웃한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즉, 비어있는 원탁 입장에서 학생석 4자리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단 한 가지예요. 너를 칠했을 때랑 너를 칠하나, 너를 칠하나 그 상황들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색칠을 했죠. 이제 학생석과 선생님 자리가 완전히 구분이 된 상태야. 그래? 그러면 요 학생들 자리에다가 먼저 학생을 나열을 하자. 그럼 4팩이 됐을 거라고. 자,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학생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4자리가 다 구분이 돼요. 사실 학생이 들어가기 전에도 구분은 되죠. 왜냐면 요 4자리 중에 가장 왼쪽, 2번째 자리, 왼쪽에서 3번째, 가장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선생 2명이 이웃해서 앉지 않는데 A와 B가 있다고 할게요.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그지? 즉 4명을 자유롭게 앉히는 4팩에서 A, B가 이웃해서 앉는 하나, 둘, 3가지 곱하기 2팩, 2팩을 빼주시는 게 편하죠. 물론 이웃하지 않게 하셔도 돼요. A, B 2개 나열하는 거. 그러면 요거 한 덩이, 요거 나열하는 게 총 3팩까지. 잠깐만. 3 곱하기 2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상하지 않나? 아, 맞죠? 3팩 곱하기 2팩, 3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할게요. 똑같아요. 선생님 방금 쓴 거랑 똑같은데, 한 덩어리에다가 둘, 셋, 3개, 3팩. 그 다음에 얘네 나열한 거. 이렇게. 근데 방금 쓴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끝났죠? 그 다음에 15번은 어때? 우리가 지금 남녀 각각 4명씩인데 반드시 붙어있는 의자에는 남녀가 1명씩 앉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먼저 우리가 조를 나눠야 됩니다. 그죠? 같은 조가 될 애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서로 각각 대응시키는 가지수를 뭐라고 불러?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얼마겠어? 당연히
4팩이겠죠, 4팩. 그죠? 즉, 4팩토리얼 가지가 뭐냐면 4개의 조를 만드는 방법의 수야. 그럼 4개의 조가 만들어졌다 치자. 그럼 그 4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열을 하는 가지수가 있다고. 그럼 4조를 여기다 나열을 해봐. 원탁에다가. 얼마가 되겠어? 4팩에다가 4개의 조를 원탁에 나열하는 거니까 4팩 곱하기 4분의 1 해놓고, 중요한 거는 왼쪽과 오른쪽 자리가 서로 구분이 되죠. 남녀가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가 4개니까 남녀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4가지예요. 2의 4승가지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조편성이고요. 여기까지가 조나열이고요. 이 부분이 조내나열이에요. 존내나열하는 거예요. 조 안에서 조내나열. 이 조원끼리 바꾼다고 자리를. 조끼리는 바꾸는 게 요거고, 얘는 남녀가 한 조죠. 걔네 안에서 나열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여학생 셋, 남학생 6이죠. 자,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한 명 이상의 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대요. 9명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6팩일 때 자연수의 값을 구해봐라 어쩌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9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여자 아이들의 자리를 좀 정해 볼 건데, 자, 요렇게 있을 수가 있어. 1명 사이에 있고 2명 사이에 있고 3명 사이에 있고, 그지? 근데 요거만 있을까? 방법이? 여학생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사이사이에 들어간 남학생 인원수를 보면 1명, 2명, 3명이지. 그렇다는 건 마치 우리가 원탁에다가 1, 2, 3을 나열하는 것과 비슷해요. 원탁에 1, 2, 3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죠. 3팩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 2, 3도 있지만 당연히 뭐도 있냐면 1, 3, 2도 있어요. 즉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인원수 자체가 1명, 2명, 3명이니까 돌아가도 1명, 2명, 3명인데 얘는 1명, 3명, 2명이잖아. 1, 3, 2죠. 1, 3, 2. 이렇게. 얘는 1, 2, 3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2가지 방식이 있고요. 자, 여학생을 나열을 하는 3팩토리얼을 나열하고 나면 남학생을 나열하는 6팩토리얼 나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각 여학생과 남학생의 자리를 정한 이후에 나열을 했을 때의 장점이에요. 자리가 정해지고 나면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고 남학생끼리 자리 바꾸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얘도 똑같죠? 곱하기 2입니다. 즉 답은 12가 되겠죠. 12 곱하기 6팩이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17번. 온도를 올리니까 좀 더운데? 앞에만 살짝 낮춰볼까? 여긴 좀 시원하네. 17번 풀어보세요. 방송반, 신문반, 사진반, 미술반, 연극반, 합창반.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누가 제일 제약이 강하냐면 바로 A와 F가 가장 제약이 강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A는 B와 마주도 봐야 되고 F와 이웃도 해야 되고 F도 마찬가지 E와 마주도 봐야 되고 이웃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정하셔야 되냐면 A와 F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자, A를 먼저 정합시다. A를 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F는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이후에 이어진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알 것 같고요. 곱하기 두 가지. 이제 마주 보는 것들을 정해 줍시다. B는 여기 와야 되고요. E는 여기 와야 되죠. 즉 C 입장에선 여기 오거나 두 가지. D 입장에서는 마주 보는 한 가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와 D는 이웃하고 E와 F는 이웃하지 않고 G와 H는 A, B를 이은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쪽에 앉아 있고 일단 A, B는 정해져 있습니다. A, B는 이미 앉아 있어요. A, B가 이미 앉아 있다는 거는 이것은 더 이상 원탁이 사실 아니다. 너는 기준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웃 해야 되고 너는 이웃하면 안 되고 CD는 이웃 EF는 이웃하면 안 되고 GH는 서로 다른 쪽 서로 다른 쪽 이웃하는 얘부터 해결해 줍시다. 얘가 가장 강력하죠. 자, CD가 놓일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인데 그 네 군데에 대해서 뒤이어 남는 자리들이 모습이 동일합니다. 한 자리와 세 자리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 즉 CD를 어느 쪽으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4 곱하기 CD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2. 자, CD의 자리는 끝났습니다. E와 F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럼 E가 먼저 앉는다고 치면 E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인데 분명히 G와 H는 서로 반대쪽에 앉아야 된다고 했으니 여기는 반드시 G 또는 H가 앉아야 돼요. 즉 E는 여기 앉을 수는 없습니다. E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물론 서로 자리를 바꿔도 되겠죠. 끝.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색칠놀이 얘도 금방 하는데 9번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4가지를 골라서 칠하고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겠대. 전체 가지수는 일단은 5개 중에 4개를 골라야 되니까 5시사를 해주고 걔를 자유롭게 나열한 4팩토리얼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얼마마다 같아져요? 3분의 1마다 같아지죠. 3분의 1 회전할 때마다 도형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냐면 5C4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답은 40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3분의 5팩이니까. 20번은 어때요? 3등분 했고 9가지 색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되고 3등분을 하긴 했지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모양이 4분의 1마다 같아지죠. 그러니까 답은 9팩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987 곱하기 6팩인데 8 나누기 4니까 9이 7 곱하면 14 곱하기 9니까 얼마야? 126인가? 126 나와요. 자, 여러분이 21번, 2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 22. 늦지 않게 끝나겠다. 아니요. 확인학습은 안 풀지만 저 뒤에 뭐가 있을까요?
21번, 22번은 간단하니까 금방 풀 수가 있는데 23번이 어려워요. 본인이 21번, 22번을 금방 풀었다면 23번도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지수 6 팩토리얼 곱하기 보니까 정확히 반바퀴 돌아가면 같아지죠? 2분의 1 해주시면 되고요. 2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칠하는 가지수가 8 팩토리얼. 근데 보니까 4분의 1 돌아갈 때마다 같아지죠?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고 23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각 정사각형을 빨, 노, 파, 초, 보 정확히 5개의 색을 적어도 한 번씩 칠한다고 했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 개의 정사각형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하되 변을 공유하는 경우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빨간색은 정확히 3개의 정사각형에만 칠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네. 오, 잘 그렸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영역이 7개인데 빨강은 3군데 칠해야 돼요. 즉 나머지 색깔인 노, 파, 초, 보 맞나? 그죠? 노, 파, 초, 보는 한 번씩만 칠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웃해서 칠하면 안 되는 거는 빨간색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즉 여러분이 누구를 먼저 칠해주는 게 맞냐면 빨간색을 먼저 칠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을 어떤 방법으로 칠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남은 4개를 나열을 할 때 색칠된 도형이 과연 회전되면 일치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더 이상 회전해서 일치하지 않는 형태인지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3개를 칠할 건데 딱 봐도 가운데 여기 칠하는 경우 여기를 보면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가운데를 칠하는 케이스는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웃한 건 칠할 수 없으니까. 자, 이제 내가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이 도형은 이제 더 이상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게 없는 도형이니 아니면 회전해도 여전히 같아지니? 여전히 같아지죠. 그죠? 왜? 이거 돌려도 똑같잖아. 어차피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인데, 그지? 이게 막 A, B, C 이런 게 아니잖아. 빨빨빨인데 돌려도 빨빨빨이죠. 즉, 요 4가지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4팩토리얼에다가 얼마를 곱하시면 되냐면 2분의 1을 곱하시면 되죠. 휙 돌아가면 2분의 1 돌아가면 같아지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색을 칠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운데 너를 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요 3개 중에서 칠해야 되고 요 3개 중에서 칠해야 되는데 이 3개 중에서 셋 다 칠할 수는 없으니 2개 아니면 1개, 이 3개 중에서 2개 아니면 1개 이런 식으로 칠했을 거라고. 자, 요쪽에서 2개 칠하고 1개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요런 게 가능해요. 요거 가능하지, 그지?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해요. 그지?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얘는 내가 방금 색칠한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시 요 경우랑 요 경우랑 같아야 달라요. 이게 같으려면 회전을 시켜서 같아져야 돼요. 근데 회전을 시키니까 같아져 안 같아져? 안 같아져요.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선생님이 지금 색칠을 한 요거 두 개 색칠해 놓고 여기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경우였어. 그지? 근데 내가 예컨대 여기를 색칠을 한다고 치면 색칠된 이후에 이 도형은 여기가 빨빨빨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 네 자리가 다 구분이 될까? 아니면 돌아가면 여전히 같은 상황일까? 즉 4팩에 2분의 1을 곱할까? 안 곱할까? 안 곱하죠. 자, 이미 빨간색이라고 했어. 예컨대 이 자리는 뭐냐면 양 끝자리 중에서 빨간색이 양 옆에 있는 자리라고 유일하게 정해져요. 그죠? 예컨대 이 자리는 정 가운데 자리라고 정해주고 예컨대 이 자리는 빨간색 가장 끝자리가 빨간색인 것 중에서 왼쪽 자리, 끝자리 빨간색인 것 중에서 오른쪽 자리 이 네 자리가 다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이 있다고. 즉 다 구분이 된다고. 애초에 이거 뒤집는다고 안 같아지냐. 뒤집어져봤자 자기 자신과 안 같아지죠. 니네가 이 도형을 머릿속으로 잘 회전을 시켜봐. 그럼 얘는 한 바퀴 돌아야지만 같아져. 즉 얘는 같은 게 겹치는 게 없어요. 즉 4팩 곱하기 세 가지가 된다고. 얘도 안 겹치고 얘도 안 겹치고 얘도 안 겹친다고. 아무리 돌려도.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두 개 고른 걸 했죠. 근데 내가 오른쪽에 두 개를 고르고 이쪽에 한 개를 고른다고 해서 다른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지. 반 돌리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끝입니다. 조금 어렵죠? 얘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답이 얼마 나오지? 12 더 84 나오나? 3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24번인데 이 정육면체 입체도형 색칠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얘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입체 색칠하기 요걸 이제 공식을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육면체는 뭐냐면 6개 면이죠. 600 곱하기 면이 6개니까 6분의 1. 근데 한 면이 정사각형이죠.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예컨대 정 12면체는 한 면이 뭐예요? 모양이? 정 12면체. 너네 정 12면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정 12면체 한 면이 뭐야? 정 오각형. 오각형 위아래로 붙어 있고 5개 붙어 있어서 12개예요. 그러니까 정 12면체는 12팩토리얼 곱하기 면이 12개니까 12분의 1. 한 면이 정오각형이니까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한단 말이야. 이거는 정 n각형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통용이 돼요. 정 20면체는 20 곱하기 20팩 곱하기 20분의 1 곱하기 정 20면체는 삼각형이죠. 3분의 1. 뭐 정 20면체까지는 잘 출제 안 됩니다. 너무 커가지고 숫자가. 정 12면체까지는 본 적 있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외우면 요 정 6면체가 예컨대 찌그러질 수 있지. 밑면은 정사각형이지만 길쭉하다든지 아니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른 직육면체를 색칠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입체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로 갑시다. 직육면체인데 가로 세로 길이가 다 다른 걸로 갈게요. 잠깐만. 이거 좀 너무 비슷한가? 다 다르다고 할게요. A, B, C. A, B, C.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요 6가지를, 요 6면을 어떻게 칠할 수 있는지를 좀 볼 건데, 먼저 6가지 색 중에서 하나를 내가 칠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면의 종류가 몇 가지? 면의 종류는 3가지죠. 가장 넓은 면 있고, 요 옆면 있고, 요쪽 옆면 있고, 그죠? 3가지 종류예요. 마주 보는 것끼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6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6색 중에 뭐가 있겠지 뭐. 편의상 1, 2,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6번, 너무 그런가? A, B, C, D로 갈까? 자, A라는 것을 먼저 칠하는 가지수가 3가지예요. 칠했어. 여기를 A라고 칩시다. 자, A를 딱 칠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대칭성이 없니? 아니죠. 이거 이렇게 돌리면 같아지는 거 아니야? 봐, 내가 윗면을 칠했어.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바퀴 돌릴 때마다 같아지지, 그지? 즉 여전히 모든 면이 다 구분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 더 칠해야지. 좀 몇 개를 더 칠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 대신 너와 마주보고 있는 이 면은 유일하게 정해져요. 즉 여기에 남은 5개 중에 누구를 칠할지를 고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컨대 B를 칠했다고 칩시다. 마주보게 이렇게 A, B가 마주보는 상태. 자, 그럼 니네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C가 된다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된다고. 직사각형. 그죠? 그럼 다시 C라는 거를 여기다가 나열을 할 건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서 2군데가 구분이 된다고. 너랑 너는 같고 너랑 너가 같으니까. 즉 C를 여기다가 나열할 수 있는 게 2가지예요. 그래서 요 옆면에다 C를 칠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칠하고 옆면을 칠했어. 그럼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는 C와 마주보는 면, C의 왼쪽 면, C의 오른쪽 면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곱하기 3패까지입니다. 요게 이제 ABC가 서로 다 다를 때예요. ABC가 일부가 같아지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2개가 같은 걸 한번 해볼게. 2개가 같은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너랑 너랑 길이가 같대요. 이렇게. 높이는 누가 봐도 다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정해지는 부분은 요 특이한 부분은 마주보는 이 2면이 좀 특이해요. 얘네는 딱 한 쌍밖에 없다고. 나머지 옆에 것들은 4개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저기서는 내가 A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가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사실은 2가지죠. 요 면이랑 요 옆면, 그러니까 윗면 혹은 아랫면이니 아니면 옆면이니.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은 어차피 같고, 즉 윗면이니 옆면이니. 종류는 2가지긴 한데 윗면에 A를 칠했을 때랑 옆면에 A를 칠했을 때랑 뒤 이어서 나오는 가지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풀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위아래면을 동시에 그냥 결정을 합니다. 자, 6개 색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마주보게 나열을 해요. 이렇게. 편의상 A, B, C, D 이 중에서 얘네가 마주본다 라고 해볼게. 2개를 고른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다가 E를 놓고 아래에다 F를 놓은 거랑 위에다 F를 놓고 아래에다 E를 놓은 거랑 같은 상황일까 다른 상황일까? 같은 상황이죠. 어차피 위아래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즉 얘가 그냥 나열되는 가지수는 1가지예요. 자, 그래서 편의상 위에다 1을 놓고 밑에다 F를 놨다고 칩시다. 이제 얘는 위아래로 딱 고정이 돼 있어. 그럼 이제 옆면들은 다 구분이 가나 해서 봤더니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슨 모양이냐면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즉 옆면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4패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자, 정육면체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정육면체는 일단 6개의 면 자체가 하나도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6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단은 골라. 아무거나 골라. A를 뭔가 어느 하나의 색깔을 칠한다고 쳐. 지금 여기서 6시 2를 고른 이유는 요 마주보는 애들이 다른 애들하고는 구분이 돼서 그래. 여기서 내가 하나를 골라서 칠하겠다고 했을 때 6시 1이라고 굳이 해서 선택하는 가지수를 고르지 않는 이유는 여기다가 A를 칠하는 상황이랑 여기다 B를 칠하는 거랑 C를 칠하는 건 사실은 그 상황 자체가 다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너를 일단 칠합니다. 어차피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자, 얘가 정육면체 아무 면에다 하나를 딱 칠해. 몇 가지겠어? 1가지죠, 1가지. 어차피 구분이 하나도 안 가요.
지금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정육면체는 뱅글뱅글 돌리면 전혀 구분이 안 가는 다 같은 한 가지입니다. 어딘가에 칠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근데 너를 한 면을 칠하는 순간 누가 유일하게 결정되냐면 마주보고 있는 너가 결정이 돼요. 얘는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칠한다고. 이렇게. 뭐 예컨대 C를 골랐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각형 모양이죠. 곱하기 4팩 4분의 1. 끝.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경우의 수가 제일 많죠. 우리가 같은 모습이 많이 나올수록 대칭성이 더 많이 생길수록 경우의 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아마 30개인가 나올 거예요. 5 곱하기 6이니까 30개 맞죠?